네, 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박한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주제는 사회주의 조선과 자본주의 한국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각기 다양한 자기 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발전 모델들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북녘은 북녘 동포들이 채택한 사회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있을 것이고요. 남쪽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사회 제도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연구, 토론, 또 시도, 투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남과 북이 각각 어떤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또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는지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고민을 좀 던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북쪽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북녘이 어떤 사회로 나갈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최근에 발표된 문서를 좀 보니까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 요 문구가 좀 자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완전 승리를 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한다 이렇게 전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 이것저것 전에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나 하는 걸 아는 데는 절대 필요한 것이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상이 나타납니다. 과거와 현재를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일제 식민 생활을 했다. 혹은 옛날부터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동시에 또 많은 세월 동안 독자적으로 주권 국가를 우리가 유지했는 그런 말하자면은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 둘째는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맥락이 역사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것.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나타나느냐, 어떤 재해들이 나타나느냐, 어떤 예상치 아니하는 이번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지도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북을 알기 위해서는 김일성 정치 역사를 모르면 모릅니다. 그건 주관적인 김일성이라는 자연인의 북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생긴 역사적인 환경입니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고 이런 걸 참고해 보면은 북에서 식민지 하는데 어떻게 그 지도부가 제일 처음에는 김일성 수령으로부터 거기에 대했느냐. 그 주관적인 남과 북은 김일성 대 이승만으로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른 원칙과 다른 전술 전략이랄까 이런 걸 고용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갔으니까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북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북은 지난번 언제 우리식 사회주의가 어떤 거냐, 왜 우리식이라고 그러느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식 사회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막스 레닌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모택동 사회주의도 아니고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북에 있는 유독하게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그거는 이제 주체 사상이 큰 역할도 했고 북이 요새 와서 지금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그러나 인민 위주, 인민과 당과 수령이라는 이 삼위일체 개념 그게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인민의 역할, 위치, 당의 역할, 위치, 또 지도자의 역할, 위치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냐 주관적인 요소가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에서 이제 앞으로 50년 후에 북이 어떻게 되겠냐. 그게 이제 통일을 지향해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또 통일이 아니고 지금같이 간다면 어떻게 하든지 북한은 변합니다. 어느 사회가 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변하는데 북한
아무리 변해도 체제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집권하는 그런 권력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든 정책의 산물, 무기나 군사 능력이나 이런 것은 또 그 사람들이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은 예측하기가 대한민국을 예측하기보다 쉽습니다. 북은 이제 그 체제를 일사불란하는 체제를 그냥 계속 정당화시키며 밀고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김일성 사상을 하나의 종교 철학, 종교의 원전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은 좀 종교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북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핵 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체제가 붕괴되도록 자본주의나 이런 데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는 북이 지금 사회주의 아닙니까? 요새 공산주의 얘기 나온 거는 칼 막스를 사실은 별로 공부를 안 하던 요새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 공산주의도 공부를 하고 또 유럽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 이런 걸 공부를 해보니까 칼 막스가 얘기하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막스는 역사는 변정법적으로 정반합이야. 합이 또 정의되고 그 다음에 반합, 정반합 이렇게 무한히 움직이는 것이 변정법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면은 칼 막스가 얘기하고 레닌이 받아가지고 스탈린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자본주의가 정이고 반은 사회주의고 합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반면에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삶 자체를 공산주의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원이 돼가지고 자유재산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을 공유해가지고 그 자본주의에서 있는 병폐가 하나도 없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지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한 번도 그대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산업국가가 돼야 됩니다. 소련도 그렇고 동구 유럽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이게 자본주의 국가가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가와 비자본가 사이에 갈등이 권력 투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택동이 나타나 가져온 것이 프롤레타리아 무산자가 아니고 인민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민사회주의, 인민 이념은 칼 막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었죠. 그걸 그대로 본딴 것이 북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인민 정치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100년 동안 아편 전쟁 이후에 국치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년까지 안 되지만은 강한 외국에서 지배를 받았다 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김일성 사상을 주체 사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된 것이 일본 식민 정책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사상이 나올 때는 이건 한일 사상입니다. 일본을 한가하는 사상에 불과했습니다. 항일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우리도 많이 축적해가지고 무기로서 제압하는 수밖에 없다. 또 무기로서 제압하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단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발한 것이 주체사상의 창의성, 의식성, 자주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의 근래 역사적인 맥락을 참고해 보면은
왜 북이 지금 같은 북이 됐느냐? 왜 핵무기를 개발했느냐? 핵무기 개발하는 것도 자기 자서전을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손을 못 댈 만큼 강한 군사 제국인데 이게 폭탄 하나에 손을 바짝 들거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김일성의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을 보고 상당한 감동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북에서 자기 안보, 자기 평화, 자기 국민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 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협이 지금 있다고 본인들이 철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핵 포기는 물 건너갔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겁니다. 외국에 가서 부술 수도 없고 폭격할 수도 없다는 이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절대 왜 포기하지 않느냐면은 남쪽과 체제 경쟁은 영원히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안보를 자기 스스로 하겠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만부를 지킬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핵무기 절대 포기 안 해. 자본주의화 절대 중국적으로 따라가가지고 돈 벌이려고 자본주의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렇게 고생하지요. 고생하지만은 그 체제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건 또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남쪽이 원하는 통일 체제랄까 자본주의화 되는 거 말고 가능한 게 뭐냐 그걸 연구를 하고 그걸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대통령 출마하는 당들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망하면 좋겠다. 그거는 이 텍스트북이 안 나옵니다. 망하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망하면 좋겠다. 이 외에는 문 정권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북한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북에서는 뭐 사회주의를 포기할 그리고 변형할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고 그런 의사가 없고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북에서 얘기하는 사회 발전이라는 그 지금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그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식 사회주의인 것처럼 공산주의도 우리식 공산주의를 개발할 겁니다. 주체 사상의 여러 가지 원칙, 사람 중심이나 자주성의 의식적 창의성 이런 거를 핵심으로 하는 그런 공산주의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죠. 말하자면은 그걸 완전 승리가 되도록 공산주의 이론을 더 풍부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론 가지고는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온 무산자는 단결해라. 그래도 그 단결한 구호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본주의가 행세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공산주의가 발전될 겁니다. 사실은 가족이라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옛날부터 철학적으로 보면은 가정이라는 거, 가족이 공산주의입니다. 여기 안에는 사유재산도 없고 모든 걸 다 갈라먹거든.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가정국가를 만든다 하는 것이 북한의 지금 상황이 쭉 흘러왔는데 그렇게 보면 공산주의를 향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는 똑똑한 공산주의다. 우리가 창의적으로 창조한 공산주의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할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공산주의가 상당한 위력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지금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가난하기 때문에 모두 갈라먹어야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져야 때문에 모두 집체적인 그 응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더 지금 세계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걸
대한민국은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북에서 이제 추구하는 건 지금 이제 그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연속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래서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중요한 또 의정 중에 하나가 이제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력 일정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있는 조건에서 이제 공산주의로 지향한다. 이렇게 좀 전망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대기업 위주 아닙니까? 대기업은 전부 사유재산 아니에요. 국제화가 돼가지고 국제 자본들이 들어와서 지금 대기업을 다 요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은 대기업도 없고 사유재산 자체가 없고 100%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다른 경제 구조고 다른 정치 조직이고 이제 그걸 양보 안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겁니다.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 남쪽보다 미국보다 자본주의 더 우수하다. 어디에서 우수하냐? 분배의 정의에서부터 우수하다. 그런 분배의 정의를 추구한 것이 사회주의면서 칼 막스도 분배의 정의 때문에 나왔거든. 그래서 인류가 살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 분배의 정의를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결했다. 우리가 질적으로 남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우수하다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점점 앞으로 홍보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또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여러 가지 역사도 있었고 국가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사회주의 자체가 이제 약화됐다가 다시 이제 사회주의적 움직임이 있는데 아마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를 선포할 수도 있겠네요, 북이. 우리식 공산주의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자기 사회주의 막스의 사상에서 제일 발전된 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또 모순이 또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모순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완전한 공산주의, 완전한 사회주의의 원조가 이제 자기 나라가 조선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 사회 발전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이냐. 요즘에 그 대선 앞두고 대한민국 대전환 뭐 그리고 뭐 정상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 현재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게 이제 또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과정이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보면 대기업들은 매출이 확 늘어나고 중소상인들은 거의 망할 지경으로 가고 있고 국민들은 굉장히 예. 힘들게 살고 있는 이런 구조가 딱 드러났단 말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서구에서 나왔던 이론으로 얘기됐던 이제 기본소득도 지금 한국 정치로 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경로를 걸어온 것도 아니고 또 분단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현재 처한 모습이 그거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이제 지금 발생시키는 이 현실에 대한 원인부터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사회나 경제나 역사의 발전은 그대로 두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 자연이 다 그대로 사는 것처럼 서로 돕고 서로 이래가지고 결국 그게 그 이칼러지라고 그러는데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기 나와서 그대로 하는 걸 자꾸 막거든요. 그래 인간 사회도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가만두면 인간 사회가 자기들이 없는 거는 갈라먹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거기 나와가지고 독점하는 놈이 나와가지고 돈 벌이려고 다른 걸 다 무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이런 거 하려고 하지만은 정부가 누굽니까? 정부가 돈 있는 놈들 바로 그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발을 자기 총 가지고 쏘지를 않거든. 걸어 다녀야 되는 자기 갈 곳을 항상 찾고 있고 그게 기득권인데 기득권이라는 것은 경제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더 큰 기득권은 사회 기회, 경제 기회 또 문화적인 의식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학자들 기득권입니다. 이론가들 기득권입니다. 문화인들, 예술인들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선거권을 다 있는 기득권입니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과정에는 뭐 움직이면 기득권이 흔들려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미국도 지금 그 상황이고 한국도 그 상황입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고 기득권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기업에서 시작했는 경제 성장을 한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세계 자금을 가져와서 그래서 국가가 만든 기업들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래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되면은 중산계급 생산업에 종사하는 중산계급이 없어졌습니다. 중산계급이 없어지면 시장은 있는데 시장 문화는 없습니다. 시장 문화라는 것은 경쟁이고 또 서로 윈윈 하는 것 시장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로 또 생산자로 둘 다 만족하는 거예요. 요새 시장은 한쪽은 만족하고 생산자는 만족하고 소비자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덩이 위에 살아야 되니까. 그게 세계화되면서 모든 것이 지구화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왜 세계화가 중산계급을 없애며 민주주의를 박탈시키냐 하는 거는 잘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중산계급을 어떻게 하든지 재육성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중산기업이 나오기 전에 벌써 대기업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중산계급을 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산계급을 그 복돋는 돕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돼. 소비자들의 물건도 사도록 만드는 그거는 대기업들이 이래가 대기업만 지금 주가만 올라가고 대기업만 살게 되지 미국이 지금 많은 돈을 방출시키는데 대기업을 위한 것이 중산계급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미국은 잘못된 거고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걸었어요. 우리도 미국 따라가지고 대기업부터 시작했거든. 그래가지고 국가 자본주의랄까 자본주의 이제 국가 권력을 아는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의용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의 장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또 알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 중산계급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첫째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심인 분배의 정의를 중산계급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건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부 정책이고 대한민국은 부동산 정책도 있을 거고 세금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중산계급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 민주주의도 되고 또 우리가 통일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도 중산계급에서 나오지 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바쁘지 돈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이용해가 돈 더 벌려고 하지 누가 그게 공익이나 이런 통일이나 이런 걸 생각하겠어요. 중산계급이라 해야 됩니다. 중산계급을 한국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중산계급을 키워야지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중산계급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가 제일 많습니다. 중산계급이. 그러니까 중산계급이 살도록 해주면은 그 정책이나 정치인들은 국민이 지지를 받지요. 그게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곧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돈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한민국도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야 되고, 북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가 됨으로써 개인적인 창의력이나 이런 걸 그래도 개인이 사고하고 이러한 말하자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말로 자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북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남은 또 그 역으로 다른 데서 또 와서 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서 서로 가까워지면은 통일 정책을 만들기도 쉽고, 통일된 나라의 정책의 영역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북을 닮아가고 북은 남을 닮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결론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제도를 담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을 우리가 같이 하면, 목적은 사람들이 행복 아닙니까? 그 중산계급 한다는 건 최저임금이랄까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 결국 중산계급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북에서도 생활비를 보장하는 그런 경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하는 걸로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뭐 너거는 무역량이 400분의 1도 안 되니까 우리한테 떨어졌다, 그따위 얘기를, 그런 착상조차 하면은 통일이 뭐예요? 평화도 오지 않습니다. 안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혁명적인 의식 개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앞으로 발전하는데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고 통일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제도,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하는가, 계속 유효한가, 미래에도 이런 거에 대한 그 답으로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뭐 이런 방향으로 그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쪽에서 자본주의를 하루아침에 100% 없앨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거 과잉하게 부정축제를 한다든가 이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가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분배의 정의를 교란시키는 이런 거는 가차없이 없애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을 성자와 패자 간에 지금 경쟁을 하는데 정치 권력이 성자에 끼어가지고 패자를 더 압박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패자들이 성자에 대한 불만도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누구라도 고임금 받으면은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한민국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은, 자본주의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돈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앞으로 큰 획을 그려야 됩니다. 그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중산계급이 없는 게 문제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느끼면은 국회에서 법 같은 걸 만들고 하는데 중산계급을 옹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후보를 지지를 해야죠. 중산계급을 어떻게 하든지 윤택하게 하겠다고 하는, 보니까 요새 나온 대통령 후보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분배의 정의를 우리 바로 잡겠다 하는 사람을 대통령 시켜야 되고, 국내 정치에는 그다음에 이 한반도 정책 전체에서는 통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집념과 설계도가 없으면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이 해야 됩니다. 출마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통일의 길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압력도 넣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 후보는 헌법 66조의 3절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입니다. 대통령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 의무를 소홀하게 하고 따라서 헌법을 준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선거민들이 다 해서 대통령이면 좋든 나쁘든 통일 정책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 전략 길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사 이제 분단 문제, 또 분단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법적 장치, 군사적 장치들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한꺼번에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새로운 사회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고 그 권리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선 출발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과 복합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오늘 제안하신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은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금기되어 있는 상상력이죠. 상상 공간입니다. 금기되어 있는. 그래서 분단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어떤 정치 또 정책 그리고 정치력, 정치 지도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고 후보가 필요하고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인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야기한 인권, 자유 좋다. 그것도 우리 향유시 해야 된다. 그 대신 그거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생존권이다. 생존권은 사람들이 의식주가 있어야 되고 전쟁을 안 쳐야 되고 전염병이 없어야 되는 거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생존권과 그 다음에 자유,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 자유가 없으면 종이 아니냐. 민주주의 자유 반대할 가능도 없다. 우리 그렇게 하자. 모든 자유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종류가 많고 그중에 내 본의에 의해서 선택하는 그 행위를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다양한 사회를 해야 돼요. 정당도 두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치인도 대통령 후보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국민으로 하여금 비교해서 선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산계급이 있으면 그거 잘합니다. 시장 가면 꼭 비교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시장 행위 아닙니까? 시장에 마켓에 가면.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그렇게 중요. 자유가 없으면 노예다. 그 자유 우리 신봉하자. 그래야 됩니다. 그 자유 그런다고 야당이 얘기하는 거다.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평등입니다. 평등 없으면은 인간의 그 권위가 없어집니다. 평등하기 위해서 분배의 정의고 평등은 모든 분야에서 평등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다 바람직한 분배의 정의는 평등한 정의라고 분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명권, 생존권, 자유, 평등. 그 다음에는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 권한이 주권이라고 저는 합니다만은 주권을 가진 국가를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폭탄도 만들고 전쟁도 하고 목숨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 자기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거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인권을 우리가 새로운 정부는 추구를 해야 된다. 그걸 북도 추구를 해야 된다. 더 윤택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우리 통일된 더 좋은 나라는 이런 몇 가지 인권이 동시에 보장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통일된 사회를 우리가 구상을 할 때 우선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는 것은 이러한 권한, 저러한 권한이 보장된 그런 사회다.
북에는 이런 데는 이만큼 돼 있고 남도 이만큼 돼 있다. 조금 남쪽은 자유가 이만큼, 북에는 평등이 이만큼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해야지. 통일이 어렵다 하는 것이 그 뭐 정치하는 사람이 과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통일의 이론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론을 개발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통일 정부의 미래까지 좀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뭐 북과 남, 사회주의 조선, 자본주의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색안경을 벗고 북 자체의 발전 과정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 이제 발전 미래 발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의 금지선을 없애고 정말 국민들이 편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제도가 무슨 제도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제안하기 위해서 좀 토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알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가 그렇게 미국도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국가에서 자유롭게 얘기도 못하게 하고 어떤 단어는 못 쓰게 하고 보통 대화에서도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없애야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철회시켜야 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키가 하면 되지요. 국회의원 4분의 2까지 뽑았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임무를 태만하는 지금 현 정권의 대통령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자기 대통령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거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뭐 벨갱이 때려잡는 옛날 그 법 때문에 꼼짝 못하게 돼 있다. 이거 하루아침에 없애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앞으로 1년 사이에 1년이 뭡니까? 좀 한 2개월 사이에 그거 하나만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한국 사회 자본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다음 단계는 일단은 사회민주주의로 가자라는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요. 한국 사회가 이제 이거를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본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강력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은 더 편할 거예요, 토론하기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 추세다, 그죠? 창조를 하자. 저는 그렇게 세계적인 새로운 추세를 창조를 하자. 네.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경험과 할 수 있는 지적인, 이념적인, 철학적인, 역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부를 느끼고 남과 북이 서로를 잡고 서로 격려를 하고 축하를 해주는 그런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국식 사회민주주의로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한국식 사회민주주의, 내 같으면 조국식 사회민주주의예요. 한국식 그러면 북한식 민주사회주의를 만들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 네네. 그게 상징적인 통일입니다. 그거 없이는 실질적인 통일은 굉장히 어려워 불바다가 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고 예, 아이 그 사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